루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남북 전쟁의 자료에 제프리 두손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자료적인 가치는 낮다고 여겨지고 있다. 전투 중에 천사의 군대가 악마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분 상태로 본 환각이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았다고 하는 천사의 피부색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료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1975년 런던 교회에서 12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되었다. 10일 후 어느 우물에서 여자아이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일 동안 우물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매우 건강했다. 소녀에게 신구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노파가 함께 있었고 여러 가지 알려주었다고 한다. 소녀가 그 노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더니 소녀의 어머니는 하늘에게 감사했다. 3년 전 죽은 자신의 어머니, 즉 소녀의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1952년 캘리포니아에 사는 부부가 기형아를 낳았다. 그들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지만 죽기 직전에 49년 후에 대국이 하나 붕괴한다고 하는 예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기이하게도 그날로부터 49년 후, 즉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은 동시다발 테러를 당했다. 네 번째, 몇 년 전 어느 수족관에서 상어가 헤엄치고 있는 대형 수조 위에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큰 소리가 났고 많은 손님이 놀라 수조를 주목했다. 꽤 격렬하게 거품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품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어떤 손님이 누군가가 상어에게 먹혀졌다 라고 떠들기 시작했다. 놀란 직원이 누가 떨어졌는지 조사했지만 해당하는 사람은 있지 않고 상어가 무엇인가를 먹은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케부쿠로의 지하도에 헤매는 낙서의 소문이 퍼진 적이 있다. 해피라고 칼라 스프레이를 사용해 크게 쓰여진 것 같다. 쓰여진 다음 날에는 청소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완전히 같은 것이 다른 장소에 출현했다고 한다. 지하철을 통과하는 전철에 바이바이라고 써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낙서는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 여섯 번째, 20년 전 골동품상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던 낡은 프랑스 인형이 있다. 중세의 무렵에 아름다워지려고 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짜넣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실제 그 인형은 매우 아름답고 매장에 두면 보는 사람을 매료해 바로 팔려간다. 그러나 집에 어디에 두어도 이튿날 아침이 되면 거울의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져 또 곧바로 팔린다고 한다. 일곱 번째, 1957년 사하라 사막에서 조난당한 탐험가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3주간 계속해서 사하라 사막을 방황했다고 하는데 건강 상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양호했다. 그가 말하기를 가끔 저녁 때에 하늘에서 금빛의 머리카락이 내려와 그것을 입에 대었더니 공복과 목의 갈증이 치유됐다고 한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먹었던 것일까? 여덟 번째, 1963년 세인트 헬레나호의 선장은 자신이 겪은 기묘한 체험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4월 8일 우리는 전대미문의 대폭풍우에 휩싸였다. 폭풍우 안 우리는 국적불명의 한 척의 배와 엇갈린다. 이상한 일로 그 배는 크기가 매우 컸지만 나무로 만든 배였고 선원은 한 조에 가족 외에는 모두 동물이었다 라고. 아홉 번째, 1987년 미국 뉴욕에 사는 독신 여성에게 협박 전화가 있었다.
너희 아이를 유괴했다. 몸값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말과 그 돈의 전달 장소를 듣고 나서 전화는 끊어진다. 실수로 범죄를 알아버린 그녀는 당황해서 경찰에 연락했지만 지정 장소에 급히 간 경관대가 찾아낸 것은 내장이 뽑아진 장년 남자의 시체뿐이었다. 10번째, 쿠마모토현 니시하라무라에는 옛부터 전해지는 잊혀지는 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작고 하얀 꽃잎이 귀여운 식물이었지만 꺾어서 달여 마시면 바라는 일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전방에선 비전으로 여겨져 마을에서도 촌장의 일족만이 알고 있다라는 것. 풀을 바라고 마을을 방문한 사람은 많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을을 나올 때에는 풀의 일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11번째, 사루타 카즈이코는 죽은 아버지에게 장기를 배웠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말을 버리지 않았다. 어느 날 사루타는 장기를 두다가 처음 보는 노인이 자신과 승부를 겨뤄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노인과의 승부에서 사루타는 승리했다. 노인은 대단해졌군 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노인이 사라진 뒤 갑자기 장기의 말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말은 죽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말이었다. 12번째, 사이타마현의 모처에 있는 회사에는 차도둑이 출몰한다. 휴식 시간에 나오는 차를 마시지 않고 잠시 방치하면 어느샌가 잔이 비워져 있다. 처음은 누군가의 못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차를 마음대로 마시는 것 외 피해는 없고 지금은 도둑용으로 차를 한 잔 더 여분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13번째, 1963년 인도의 라타미라라고 하는 소녀는 전생을 말한다는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도 있었지만 39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 후 브라만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9세의 교통사고로 사망. 지금의 집에서 태어난 것은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예전 살던 집에 데려갔는데 가족의 이름을 전부 알아맞추었고 장식해 있던 낡은 사진으로부터 부모님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고 한다. 14번째, 영국에 사는 엘리자베스 스티마 여사는 기묘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아마 세계에 한 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페이퍼 컬렉터다. 그녀는 500매의 복사용지 한 장 한 장에도 개개의 차이가 있고 그 중에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그녀의 방은 흰 종이로 가득 차 있다. 15번째, 1962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등산대로부터 행방불명자가 나왔다는 통보가 있었다. 동행하고 있던 동료에 의하면 갑자기 구름 사이로부터 거대한 손이 내려와 한 명을 잡아 그대로 끌어올려 갔다고 한다. 이후 전신에 타박을 받은 시체가 발견되었고 고산병에 의한 환각이라고 진단되었지만 사체는 올라갔었던 산의 반대측으로부터 발견되었다고 한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1938년 봄 히틀러의 신뢰하는 점성술사가 덴마크인이 당신의 친구를 괴롭힌다 라고 예언했다. 2년 후 독일 제3제국은 덴마크에 침공, 동국은
당일 항복해 히틀러를 안도시켰다. 그리고 5년 후의 여름, 극동 히로시마의 땅에 일발의 신형 폭탄이 투하되었다. 그 폭탄은 원자 물리학자의 이론에 근거해 설계된 것이다. 그 과학자의 국적은 두 번째, 제2차 대전 중 나치는 독일인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엿보기 구멍의 안쪽에 있는 붉은 구슬을 초록색의 구슬이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으로 인지를 삐뚤어지게 해 세뇌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실험을 실시하고 있던 시설이 발견되었지만 얼마나 찾아도 붉은 구슬은 없고 초록색의 구슬만이 널려 있던 것 같다. 세 번째, 1999년 오클라호마주의 거리에서 한 명의 노인이 정육점을 방문했다. 무언가 수상쩍어 점원이 안색을 살폈더니 노인의 얼굴은 장백했고 무언가 썩은 냄새가 나는 듯했다. 노인은 허약해 보였고 점원에게 고기의 냉동 보존을 자세하게 물었다고 한다. 소를 산채로 냉동하고 해동하면 소생할까요? 라고 노인이 묻자 그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역시 안 된다. 라고 중얼거리고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네 번째, 1991년 소련의 공장에서 남자가 머리부터 지면에 꽂혀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방범 카메라에는 공장 내의 기계에 있는 레버 버튼을 조작하고 있던 남자의 몸이 돌연 공중에 뜨더니 회전하면서 머리부터 추락해 지면에 꽂히는 모습이 비춰져 있었다. 다섯 번째, 동해 부근에 있는 해역에서 50m 정도 되는 한 개의 검은 띠가 나타났다. 그 근처를 지난 어선이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는데 수천만 마리에 달하는 물고기의 무리였다. 귀양한 선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전문가가 말하기를 물고기는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대형의 물고기와 같이 위장합니다. 그만큼의 무리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위협한 것일까? 여섯 번째,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 내에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혼자서 타면 안 된다 라고 쓰여져 있었고 실제로 혼자서 탄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몇 건씩 발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부적이 붙여지기 전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일곱 번째, 현지 주민으로부터 걷는 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 나무가 프랑스에 있다. 어느 날 잔 피에르라고 하는 젊은이가 정말로 움직이는지 깊은 밤 나무로 갔는데 새벽 1시경 잠시 한눈을 팔던 도중 누군가에게 맞아 기절했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져졌지만 수사한 경찰은 흉기를 걷는 나무의 가지로 단정,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나무가 서 있던 장소가 조금 어긋나 있었다. 여덟 번째, 싱가포르의 순경은 주차 중에 젊은 2명의 남자가 웃는 것이 신경 쓰여 다시 나와 가까이 다가갔더니 2명은 놀란 채 신속히 도망갔다. 순경은 도망가는 젊은 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2명을 경찰서에 연행했고 신문의 결과 2명은 절도를 자백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둑이 들었다는 110번의 전화가 왔지만 서장은 범인은 벌써 잡았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알렸다. 순경은 이 방식으로 과거에도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든다 라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영감 순경으로서 상당히 유명한 것 같다. 아홉 번째, 1989년 캠브리지의 갓난아기 살인 용의자인 남자가 체포되었다. 시체를 발견한 것은
남자의 친구로 남자의 방에 있는 텔레비전의 전원을 켰더니 어느 채널을 틀어도 영상 속에 작은 손이 비치고 있었다고 한다.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TV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는 TV 부품 대신에 시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10번째, 1985년 이동식 주택으로 여행을 하던 도중 한 명의 청년이 죽었다. 그 다음 날에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청년이 기르고 있던 개가 계속해서 짖기 시작해 주인을 잃은 개가 슬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체가 묻히기 직전에 갑자기 개가 짖는 걸 멈추자 관 안의 청년이 소생했다. 청년은 누군가에게 불렸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이 묻힐 자리였던 무덤의 옆에서 청년이 살아나기 전 계속 짖고 있었던 개가 숨이 끊어지고 있었다. 11번째, 1960년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에 걸쳐 생일 아저씨가 목격되었다. 길가에서 노점을 열어 생일용의 케이크를 팔고 있다. 이 케이크로 축하를 하면 행운이 방문한다 라고 했던 것 같다. 청년 A군은 사촌의 생일 축하를 위해 이 케이크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사촌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예정하고 있던 해외여행은 취소가 되었다. 여행지로 갈 때 탈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안 것은 퇴원으로부터 잠시 후였다. 12번째, 19세기 말 미얀마의 어떤 군도에서 가죽이 벗겨진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가 체제 중에 영군선으로 고용되고 있던 현지인이 주민의 반감을 사서 보복을 당한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이 원숭이를 닮은 기묘한 생물이 사람을 거느리고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현지에서는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인간인 척 행세하는 괴물의 전설이 있다고 한다. 13번째, 1979년 남아프리카에서 그물에 걸린 상어의 위에서 인간의 팔이 나왔다. 다이버의 팔을 물어뜯었다 라고 소란이 일어났지만 골격을 조사한 결과 언뜻 보면 사람의 팔로 보이지만 실은 다른 포유류의 팔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다표범류의 돌연변이라고 추측되었지만 그러한 개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14번째, 1998년 겨울 독일 교외의 간선도로에서 12대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구조대가 후에 밝힌 일이지만 사고 중앙 부근에서 무너지고 있는 한 대의 고급차에는 운전기사의 모습이 없었다. 2시간 후 사고 현장으로부터 400km 떨어진 시골 도로에서 차의 소유자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차 강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고차의 프런트 글래스의 모발과 혈액이 소유자와 일치하고 있는 일은 무시되었다. 15번째, 귀를 뚫으면 귀에서 나오는 흰실의 도시 전설은 유명하다. 귀에 시신경 같은 건 있지 않지만 이 흰실 자체는 존재한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사인을 모르는 여성의 시체를 해부했는데 심장에 흰실이 감겨 있었다. 실과 같은 그것은 기생충의 일종인 것 같았고 심장이 가마부터 강하고 단단하게 조여짐에 의한 심근경색이 사인인 것 같다. 루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루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초기의 마네킹은 사람의 시체의 포즈를 잡은 다음 그것을 석고틀에 넣어 굳힌 뒤 사용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인간의 고기와 피는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은 매우 맛있게 느껴지는데 동물은 동족 섭식을 통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족의 맛을 대신해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가장 지독하게 느끼도록 진화하였다. 따라서 냄새를 느낄 수 없다면 인육은 매우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인간의 후각은 지난 몇백 년 사이에 환경오염, 질병, 생존 경쟁의 방식 변화로 인한 태화 등으로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세 번째, 중국에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다. 탕카모르양이라는 요리인데 출산이 다가오는 어미양을 잡아 숯불에서 굽는 요리다. 어미양이 구워지면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 먹는다. 이 요리를 먹은 임산부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꿈에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씹어 먹는다고 한다. 네 번째, 오늘 밤 컴퓨터를 꺼둔 채 가만히 지켜보라. 갑자기 모니터에서 푸른 빛이 명멸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신호. 선택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F10을 한번, 넘락키를 한번, 엔터를 2번 눌러라. 푸른 빛이 붉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 불가, 푸른 빛이 하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된 것이라 한다.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승인받은 사람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 안으로 숨었다. 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장 문을 여니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쳐 놀라 문을 닫고 다시 여니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여섯 번째, 런던에서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자가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채 발견되었다. 남자의 말에 의하면 그는 2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3층으로 가는 버튼을 발견했고 호기심이 생긴 그는 버튼을 눌렀고 밖에 나오니 5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 빌딩은 남자가 사라진 후 5년 뒤 3층으로 개축된 상태였다. 일곱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등 동화들은 모두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지만 원작에는 백설공주는 새엄마를 물 끓는 냄비에 쳐넣었다 라고 끝난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루이스 캐럴은 소아성애자였다. 4살에서 5살 되는 친구의 딸을 사랑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했다고 한다. 앨리스도 그 친구의 딸을 모티브로 삼았었고 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루이스와 절교했다고 한다. 아홉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의 시초이다 라는 걸 알아낸 연구자가 있다. 그러나 그 연구자는 죽을 때 인간의 시초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라고 밝히고 죽었다. 자신이 발표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로 했다고 한다. 열 번째, 태양 사진을 찍다 보면 태양 주위에 UFO로 추정되는 것이 찍힌다. 어느 날 이를 연속 촬영을 했더니 UFO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흑점이 생겼다고 한다. 한 과학자의 말로는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는 이 정체 모를 UFO 때문이라고 했다. 11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의 게임 속 세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인생을 조종당할 수도 있다.
12번째, 우리가 먹는 스파게티에는 기괴한 유래가 있다. 한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어떻게 유기할까 생각하다가 시체를 분해해 소스를 만들고 면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적어놨었는데 레시피가 이곳저곳 퍼지게 되면서 지금의 스파게티로 되었다고 한다. 13번째, 꽃들은 90%가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냄새가 없다. 14번째, 한 단어를 말하는데 650개의 근육 중에서 72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5번째, 한 할머니가 번개를 맞았는데 세포가 살아나 20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할머니의 현재 계획은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16번째,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현재 우주는 가을이다. 흔히들 가을엔 열매가 열리고 풍년이 열리며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한다. 지금 우주는 가을이기에 인간의 문명이 10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지금 겨울, 인류 멸망, 자연재해를 향해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실행된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있는 곳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번째, 인간은 갈수록 멍청해진다. 고대 유물 같은 것을 보면 비행기 모형, 반도체, 심지어 인도의 어느 지역에는 4000년이나 된 핵전쟁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모든 역사는 순환하지만 인간의 머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18번째, 우리나라는 고대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다. 전 세계 90%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남아있다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역사서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동양 역사에 새로운 사실과 역사를 알 수 있다. 19번째, 고조선 이전에는 다른 국가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환웅은 실존 인물이었다. 20번째, 인간은 시각을 기억하는 것보다 후각을 더 잘 기억한다. 한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데자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21번째, 인간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한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70배 더 오래 기억한다. 22번째, 목성은 태양처럼 변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처럼 될 수 없다. 23번째,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분. 하루에 우리 입안에 고이는 치매양 1.8리터. 한 달 동안 자라는 머리카락 길이 최대 1.5cm.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 약 10만 개. 1분 동안 눈을 깜빡이는 횟수 25번.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 100조개. 체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길이 2m.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 100여 종류의 100조개. 24번째, 1830년경에는 케첩이 의료용으로 판매되었다. 25번째, 이소룡의 몸동작은 너무 빨라서 그의 몸동작을 보려면 테이프를 느리게 재생해야 했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미국의 어느 도서관에 표지를 펼칠 때마다
페이지가 바뀌는 신기한 책이 있었다. 그 책에는 이상하게도 페이지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앞장에서부터 한 장씩 사라지는 것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다. 두 번째, 가나가와 현의 중앙부에 있는 산에는 카시마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깊이도 얼추 보기에 허리 높이 정도였고 보트 한 대 정도를 띄울 만한 크기였다. 그런데 이 연못은 가까이의 마을에서 옛부터 바닥이 없는 연못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정말로 바닥이 없는지 조사해보겠다는 한 남자가 연못에 뛰어들었는데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새벽 2시 버지니아주에 사는 사샤 노이만은 자명종 대신 장식하고 있던 CD 카세트에서 흐르는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이 카세트는 예전에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흐르는 곡에서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Get Out Here이라는 똑같은 구절만 계속 반복되었다. 무서워진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를 나왔다. 그 직후 옆에 방에서 대규모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에 의해서 잃어버린 카세트는 죽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일에 사준 것이었다고 한다. 네 번째, 미국에는 살아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해 사형 판결을 내려진 지극히 드문 판례가 존재한다. 보험금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음식에 독을 매일 조금씩 혼입시키고 있었지만 사소한 실수로 들키게 되었다. 남편은 체포되었지만 아내의 신체는 독에 많이 감염되어 있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진단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의 유죄 판결과 수개월 후에 집행된 사형을 지켜본 후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1950년대 카마쿠라에서 도로의 확장 공사를 위해 길가에 고목을 벌채했는데 구루터기로부터 수액과 함께 흰 가루가 나와 화재가 되었다. 혹시나 해서 지면을 파냈는데 파낸 곳에서는 다량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인골은 수백 년 전의 것이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지는 미궁으로 남겨진 채 공사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여섯 번째, 뉴욕의 지하에는 하수도나 지하철의 폐선 등이 얽혀 미로와 같이 되어 있다. 거기서 생활하는 두더지 인간으로 불리는 지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명하다. 그들은 사는 지역에 의해서 독자적인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한 번도 지상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일곱 번째, 매년 자살자 증가를 염려해 야마나시현은 마지막에서의 스스로를 보아라.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입구에 거울과 경고문을 설치했다. 처음은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거울이 부셔져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합판의 거울로 바꾸었지만 며칠 후 거울이 먹과 같이 새까맣게 되어버려서 쓸모없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 후 몇 번이나 거울을 바꾸어도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거울은 떼어내졌고 아직까지 거울이 검어진 원인은 모른다. 여덟 번째, 1945년 7월 13일 만주 주둔 중에 관동군 군의관이 동맥파열로 급사했다. 일기에는 간적도 없는 미국의 꿈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꾼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1995년 크로아티아에 중국인의 꿈을 꾼다 라고 호소하는 외과의가 있었다. 7월 13일 그는 세르비아 병에게 저격당해 죽었다. 아홉 번째, 도시 내에 있는 빌딩 앞들에서 지면에 밤백골화한 인간의 양다리가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이 파냈는데 여성의 사체가
물구나무를 한 상태로 묻혀 있었다. 투신 자살을 했지만 땅에 꽂히는 형태가 되었고 운 나쁘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백고라 될 때까지 상당한 악취가 났을 것인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현장의 바로 옆에는 벤치가 있어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사원도 많았다고 한다. 사체의 신원은 알 수 없었다. 10번째, 17세기의 파리에서 어느 백작 부인이 성대한 파티를 개최했다. 엄청난 양의 음식들과 실내 악단 등 많은 준비를 하고 그날을 맞이했지만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다. 백작 부인은 부끄러움과 실망한 나머지 자살해버렸다. 그리고 수년 후 백작 부인의 저택 내에서 보내는 것을 잊은 것 같은 수백 장의 초대장이 발견되었다. 11번째, 미국에서 훈련 비행 중이었던 전투기 3기가 갑자기 폭격되어 추락했다. 파일럿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명을 제외하고 사망, 레이더에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 물체는 UFO 또는 적국의 최신형 전투기 등이라고 소문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생존자는 등에 날개를 기른 여자아이에게 당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12번째, 피부의 일부가 환웅이 된 상태로 사망하는 사람이 여름이 되면 특별히 증가하는 것 같다.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가 직접적인 사인이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약품이라고 한다. 작은 상처로 인해 혼입한 약품이 혈액 중의 알레르기 물질과 화학 반응에 쇼크 증상을 일으킨다. 그 약품은 모기에 물린 부분에 바르는 모사에 가려움 멈추는 약이라고 한다. 13번째, 1960년 영국 남부지방에서는 큰 고양이 같은 동물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100건 가깝게 경찰에 보고되었다. 이 고양이에게 습격당한 것 같은 가축이나 동물의 시체도 발견되었지만 이 짐승은 1969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전문가는 사진을 보고 퓨마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퓨마라고 하면 피해를 당한 동물의 고기의 양이 너무 적은 것이 의문이며 또 이 지방이 겨울을 넘을 수 있을 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14번째, 1994년 미국. 수십 건의 뺑소니 사고 용의자로 보브라고 하는 남자가 체포되었다. 그는 차가 마음대로 주행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당연히 무시되었다. 잠시 후 이웃나라 캐나다에서 기름이 고갈된 상태에 그의 차가 발견되었지만 이전 도로를 그의 차가 달리고 있다고 하는 목격담이 각지에서 잇따랐다. 15번째, 미국 뉴욕에서 종종 우스꽝스러운 넥타이를 맨 정장의 사내가 신호등 앞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는데 그가 이를 말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